우리가 집이나 건물 천장에서 흔히 보는 그 작고 동그란 장치 있잖아요. 바로 화재 감지기죠. 평소엔 그냥 배경의 일부처럼 존재감도 거의 없다가 갑자기 그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면 순식간에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이 작은 장치가 과연 어떤 원리로 그 생사를 가르는 순간을 감지하는 걸까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한다 이 정도는 알지만 그 안에는 사실 화재의 종류, 또 장소의 특성까지 고려한 놀라웁도록 정교한 기술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이 났다 이걸 외치는 장치를 넘어선 뭐랄까 하나의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원리였지만 쓰다 보니 오작동이라는 문제에 부딪혔고 그걸 해결하려고 더 똑똑한 기술이 개발된 거죠. 오늘은 이 작은 감지기가 어떻게 더 똑똑하고 또 더 정밀하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종류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각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그 원리와 기준, 그리고 최적의 장소는 어디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흥미롭네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걸 또 기술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진화의 첫 단계,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이 감지기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잖아요. 그 가장 상위 개념이 경보기구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화재나 그럴 위험이 있는 상황을 경보해주는 모든 설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외에도 비상벨 같은 비상경보 설비나 누전 경보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죠. 그중에서도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핵심인데요. 이름 그대로 화재의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건물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포착하는 일종의 감각기관이 바로 감지기군요.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연기 같은 증거를 딱 포착해서 중앙관제실격인 수신기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 여기서 재밌는 건 그 감지기를 천장에 고정하는 동그란 받침대, 기판이라고 부르는 베이스도 법적으로는 감지기의 일부로 본다는 점이네요. 네, 그렇죠.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감지기가 무엇을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겠군요. 가장 기본적인 분류부터 시작해보죠. 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친숙한 것이 화재의 열을 감지하는 열감지기, 그리고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감지기가 있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불꽃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빛파장, 그러니까 적외선이나 자외선에 포착하는 불꽃감지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파트 복도나 집에 설치하는 그 경보음 울리는 장치 있잖아요. 그건 이 시스템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종류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수신기에 작동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감지기들은 이제 중앙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서 건물 전체의 경보를 알리는데요. 이 감지기는 자체에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끄럽게 경보를 울립니다.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흔한 열 감지기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열을 감지하는 방식에도 차동식과 정온식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동식은 온도의 절대값이 아니라 변화율, 즉 속도에 반응합니다. 주변 온도가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는지 이걸 보는 거죠. 반면에 정원식은 이름 그대로 미리 설정된 일정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도로 설정된 정원식 감지기는 온도가 30도에서 69도까지 아무리 빨리 올라도 반응하지 않다가 딱 70도가 되는 순간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는 속도 위반을 잡고 다른 하나는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정해진 기준을 넘었는지를 보는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 불이 아주 서서히 연기만 나면서 타오르는 경우에는 속도에 반응하는 차동식은 놓칠 수 있겠고 반대로 아주 순식간에 불이 확 붙는 유료 화재 같은 경우엔 정원식이 너무 늦게 반응할 수도 있겠어요. 이건 잠깐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같은데요.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냥 둘 다 쓰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작동 원리의 핵심은 OR 로직, 즉 논리합 회로거든요. 차동식의 속도 조건이나 정원식의 절대 온도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되면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두 개의 안전망을 쳐놓은 셈이니까 화재 감지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죠. 와,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리네요. 연기 감지기도 원리에 따라 종류가 꽤 다양하더군요. 네, 연계 감지기는 크게 이온화식과 광전식으로 나뉩니다. 이온화식은 감지기 내부의 공기를 이온화시켜서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다가 연기 입자가 들어와서 이온의 흐름을 방해하면 그걸 감지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더 널리 쓰이는 게 광전식인데 이건 빛을 이용합니다. 광전식 스포트형은 감지기 내부에서 연기 입자에 빛이 부딪혀서 흩어지는, 즉 산란되는 것을 포착하는 원리입니다. 빛을 이용하는 다른 방식도 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광전식 분리형이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 감옥처럼 빛을 쏘는 발광부와 빛을 받는 수광부를 서로 멀리 떨어뜨려 설치합니다. 평소에는 둘 사이의 빛이 계속 오가는데 화재로 연기가 발생해서 그 사이를 가리면 수광부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걸 감지해서 화재로 판단하는 겁니다. 체육관이나 강당처럼 넓고 높은 공간에 아주 효과적이죠. 와, 정말 기발하네요. 그런데 이런 감지기들이 점점 더 예민해지다 보면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생선을 굽다가 연기가 좀 났다고 온 건물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그건 대참사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비화재고, 그러니까 가짜 경보 문제입니다. 감지기 기술 발전의 다음 과제는 진짜 화재와 가짜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였죠. 그 해답이 바로 복합형 감지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상식이 OR 로직이었다면 복합형의 핵심은 AND 로직, 즉 논리 곱입니다. 엔드로직이라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작동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열 더하기 연기 복합형 감지기는 열도 감지되고 연기도 동시에 감지되어야만 이건 진짜 화재다라고 판단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열이나 수증기처럼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는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죠. 주방이나 보일러실처럼 오작동이 잦은 장소에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지 방식의 진화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환경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습기 찬 지하실이 있을 거고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시설도 있을 텐데 이런 곳에는 또 다른 종류의 감지기가 필요하겠군요. 물론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지기를 특정 임무에 맞게 특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환경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것, 그리고 더 정밀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으로 나눌 수 있죠. 예를 들어 습기가 많은 곳에는 방수형, 부식성 가스가 있는 화학 공장에는 내산형처럼 환경에 맞게 특수 코팅을 하거나 구조를 바꾼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이나 데이터와 관련된 특허 기술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특수 감지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짜 경보를 막는 데 특화된 축적형. 둘째는 화재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보내는 아날로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환경을 위한 방폭형입니다. 축적형은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죠? 축적형은 잠깐만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누군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요리하다가 순간적으로 발생했다 사라지는 연기나 열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일정 농도의 연기나 열이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그걸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되면 그때 신호를 보냅니다. 비화 제보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기능이죠. 아날로그식은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 방식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감지기는 일종의 전등 스위치 같아요. 평소엔 오프 상태에다가 화질을 감지하면 온으로 바뀌면서 불이야 라는 단 하나의 신호만 보내죠. 하지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기상 관측 장비에 가깝습니다.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대신 현재 온도는 50도 계속 상승 중, 연기 농도 15% 돌파와 같이 주변 상황에 대한 연속적인 데이터를 수신기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중앙관제실에서는 화재의 규모나 진행 상황을 훨씬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폭형 구조도 궁금합니다. 폭발을 막는다는 게 감지기 자체가 폭탄처럼 터지는 걸 막는다는 뜻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감지기가 외부의 폭탄을 유발하는 걸 막는다는 뜻입니다. 가연성 가스가 가득한 정유 공장 같은 곳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만약 감지기 내부의 전기 부품에서 작은 스파크라도 튀면 그게 외부 가스와 만나서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폭형은 설령 감지기 내부로 가스가 들어가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폭발 압력을 두꺼운 용기가 완벽하게 견뎌내고 혹시라도 폭발 화염이 작은 틈새로 빠져나가더라도 그 구조가 화염을 식혀서 외부 가스에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와, 정말 다양한 기술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감지기들이 제 성능을 내려면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할 텐데요. 특히 연기 감지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하나 있더군요. 그물망 크기가 1.3 플러스 마이너스 0.05mm여야 한다고요? 네,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연기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는 감시 챔버의 그물망 구멍 크기에 대한 기준이죠.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들어올까봐 철통 방어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그물망은 벌레는 막고 연기는 통과시키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구멍이 이보다 크면 날벌레 같은 곤충이 들어가서 센서를 오염시키고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멍이 너무 작으면 정작 중요한 연기 입자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화재 감지가 늦어질 수 있죠. 수많은 실험을 통해 찾아낸 안전과 신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수치인 셈입니다. 화재 안전공학이 벌레와의 전쟁까지 고려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증거죠. 와, 정말 깊은 뜻이 있었군요. 또 다른 재미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전선처럼 생긴 정원식 감지기는 외피 색상으로 작동 온도를 구분하더라고요. 이건 아주 직관적인데요. 맞습니다.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는 세 가지 색상으로 성능을 표시합니다. 백색은 80도씨 미만, 청색은 80도씨 이상 120도씨 미만, 그리고 적색은 120도씨 이상에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색깔만 보고도 바로 이게 어디에 쓸 물건인지 알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감지기는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색상 코드 덕분에 복잡한 사양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적합한 제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기술들을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특히 연기 감지기는 예민한 만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더군요. 네, 오작동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먼지나 밀가루 같은 미세 분말,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목욕탕이나 주방, 평상시 온도가 매우 높은 보일러실, 차량 배기가스가 가득한 주차장 같은 곳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오작동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곳에는 어떤 감지기를 써야 하나요? 환경에 맞는 다른 감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일러실처럼 뜨거운 곳에는 특정 온도에 반응하는 정온식 감지기를, 배기가스가 많은 곳에는 차동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말이죠. 각 장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연기 감지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계단, 복도, 경사로처럼 연기가 수직이나 수평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통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열보다 연기가 훨씬 먼저 도달하거든요. 또 체육관이나 강당처럼 천장이 높아서 열이 천장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 공간이나 사람이 잠을 자는 숙박시설처럼 조기 경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에는 연기 감지기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연기가 멀리 이동하는 통로에 적합한 감지기 4가지를 쓰시오 같은 질문이 단골로 나옵니다. 정답은 광전식 스포트형, 광전식 아날로그형, 광전식 분리형, 그리고 광전식 공기흡입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4가지 모두 연기 입자를 빛으로 감지하는 광전식 계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정말 감지기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 감지기는 온도가 오르는 속도를 잡는 차동식과 정해진 온도를 넘는지 감시하는 정온식으로 나뉘었고, 이 둘의 장점만 합친 것이 OR 로직 기반의 보상식이었죠. 네, 그리고 감지기가 너무 예민해서 생기는 가짜 경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과 연기 같은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작동하는 엔드 로직 기반의 복합형 감지기가 등장했고요. 기억해야 할 숫자도 있었죠. 벌레는 막고 연기는 통과시키는 최적의 크기 1.3 플러스 마이너스 0.05mm. 정온식 감지선의 색깔은 백색, 청색, 적색 순으로 더 높은 온도를 견딘다는 시각적 약속이었고요. 터널 같은 특수 공간에서는 180도 이상의 넓은 시야각을 가진 불꽃 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별 적응성. 주방이나 보일러실처럼 열과 수증기가 많은 곳은 연기 감지기를 피하고 그 환경에 맞는 정온식 같은 다른 감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단이나 복도처럼 연기가 가장 먼저 퍼지는 길목에는 연기 감지기가 필수적이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단순히 경보만 울리는 장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화재의 특성과 공간의 환경, 심지어 벌레의 침입까지 막으려는 수많은 공학적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의 감지기들은 열, 연기, 불꽃이라는 화재의 결과물을 감지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아까 아날로그식이 기상관측 장비처럼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미래의 감지기는 아예 화학 분석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화재가 나기 전 물질이 과열되면서 내뿜는 미세한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이건 PVC 전선이 타는 냄새입니다. 전기 합선 가능성 90%와 같이 화재의 원인과 종류까지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 말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경보음이 울리기 전에 우리에게 원인을 먼저 알려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